여러분, 만약 신우이의 결혼식 피로연을 공짜로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피로연이 아니라 60개 테이블에 한 마리에 80만 원짜리 킹크랩 120마리가 올라가는 총 3억 원짜리 초호화 연회라면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단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죠. 시댁 식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창피를 당하게 만든 그 한 가지 일을요. 세상사 모든 일에는 배움이 있고 사람의 정을 알아야 비로소 글을 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의례 그렇듯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탁에는 칠첩반상 부럽지 않을 만큼 제법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연신 자기 딸, 그러니까 제 시누이인 이가영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쁜 딸, 많이 먹어. 결혼 준비하느라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남편 이민주는 제 옆에서 그저 묵묵히 밥만 먹으며 가끔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칠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저희 호텔의 다음 분기 홍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해운 그랜드 호텔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어머니를 도와 호텔 경영에 참여하며 안팎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일부러 만들어낸 듯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경험상 시어머니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부탁을 꺼내실 때였으니까요. 설이야, 오늘 너희들 오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영이 결혼식 건으로 얘기 좀 하려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최대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러자 시누이 이가영이 기다렸다는 듯 턱을 치켜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저랑 준호 오빠는 뭐든 최고로만 골랐어요. 웨딩드레스는 맞춤 제작이고 웨딩 플래너도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분으로 모셨고요. 호텔은 말이죠. 가영이는 일부러 말꼬리를 느리며 자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죠.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 가벼운 말투로 말입니다. 호텔 말이다. 우리가 얘기해봤는데 그냥 너희 해운 그랜드 호텔에서 하기로 했다. 우리 가영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화려하게 해줘야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니 시누이 결혼식을 저희 호텔에서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호텔 입장에서도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고요. 그럼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가영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최고로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홀로 잡아드리고 음식도 최고급 코스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번졌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식구인데. 대충 계산해보니 하객이 한 60테이블 정도 될 것 같더구나. 60테이블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시댁 친척과 친구가 그렇게나 많았던가요? 꽤 큰 규모였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저희 호텔 가장 큰 연회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메뉴는 말이다. 가영이가 봤는데 너희 호텔에서 제일 비싼 용봉정상 코스로 하고
근데 몇 가지는 좀 바꾸고 싶다더라. 저기 랍스터는 빼고 킹크랩으로 바꿔줘. 우리 가영이가 킹크랩을 제일 좋아하잖니. 네, 어머님. 그럼 킹크랩은 몇 마리나 필요할까요? 저희가 미리 최상급으로 준비해 놓게요. 저희 호텔 킹크랩은 당일 새벽에 항공으로 직송해 오는 활 킹크랩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신우이 이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당당한 말투였죠. 새언니, 제 친구들이랑 준호 오빠 지인들이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서 째째하게 보이면 안 돼요. 계산해 봤는데 한 테이블에 2마리는 올라가야 폼이 살겠더라고요. 60 테이블이니까 총 120마리요. 제일 큰 걸로요. 마리당 80만 원짜리 아시죠? 120마리. 마리당 80만 원. 저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킹크랩 간만구 600만 원. 아직 술과 다른 메뉴는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더 엄청난 폭탄을 던졌습니다. 술은 말이다.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역시 로얄 살루트 정도는 되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일단 30상자 정도 준비해다오. 모자라면 그때 더 시키면 되니까. 로얄 살루트 30상자.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이것만 해도 1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60 테이블 최고급 코스 요리와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이 결혼식 피로연 총 비용은 가볍게 3억 원을 돌파할 기세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이민준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입을 열려다 말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영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건 저희도 기쁜 일이에요.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사돈댁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금액이 워낙 커서 저희 호텔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을 툭 잘랐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시고 너 지금 서운하게 왜 그러니?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목소리도 한 톤 높아졌습니다. 설이야, 너 참말 서운하게 한다. 무슨 절차? 네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시누이 결혼식이잖니. 자기 집 호텔에서 하는데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말이 되니? 내 말은 이번 가영이 결혼식 피로연 비용은 전부 너희가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다. 오빠랑 새언니가 주는 가장 큰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야 밖에서 듣기에도 좋지 않겠니? 이야, 이서방네 딸 시집 가는데 아주 그냥 통이 크더라. 새언니가 호텔 사장이라 그냥 다 공짜로 해줬다더라. 얼마나 체면이 서고 좋아.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짜로 해달라고요? 3억 원이 넘는 피로연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 이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느껴지는지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조용히 담배만 피우시던 시아버님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 압박감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은혜를 베푼다는 듯한 그들의 눈빛을 보자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던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제 얼굴에는 오히려 방금 전보다 더 온화하고
순종적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따지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우리 가영이 결혼식이 제일 중요하죠. 체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숨막히는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운전을 하며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차 안의 공기는 시댁 식탁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문을 열고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호텔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한번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는 법이니까요.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저를 평창동 친정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름밤의 끈적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공짜? 3억 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저 임설이를, 우리 임씨 집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호구로 본 걸까요? 대체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돋보기를 쓴 채로 이번 달 호텔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드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녁은 먹었고 부엌에 갈비탕 있는데 데워줄까? 엄마, 저녁 먹었어요.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어머니 곁에 바싹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기운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 엄마 곁이 최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금세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 시댁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숨기지 않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60테이블의 피로연부터 120마리의 킹크랩, 30상자의 로얄 살루트, 그리고 마지막에 터진 시어머니의 공짜로 해달라는 그 말까지.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공짜. 그 이서방네 집안 정말 대단한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3억 원이 넘는 피로연을 공짜로 해달라니. 그 박미숙이라는 여자 제정신이야? 우리 집 돈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아나.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수십 년간 호텔을 경영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셨지만 사돈댁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속셈을 드러내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설마 알겠다고 한 건 아니지?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 들어주면 다음번엔 더한 걸 요구할 거야. 우리 호텔이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호구 잡힐 수는 없는 일이야. 저는 흥분하신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손을 마주 잡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해요.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니? 이건 명백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거잖아. 민준이가 착하고 네가 평소에 싫은 소리 못하니까 우리 모녀가 만만해 보였던 거야. 당장 박미숙 그 여자한테 전화해야겠다. 그 피로연 어디 가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 우리 호텔에서는 못 받아주겠다고.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기세로 휴대폰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안 했어요. 뭐? 안 했다고? 그럼 아까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시댁을 나선 후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하지만 조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지거나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가영이 결혼식이 제일 중요하죠. 체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 지금 표정을 보시고는 눈 속의 분노가 점차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 혹시 무슨 생각이 있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께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얼굴을 붉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온 동네방네 우리 임씨 집안이 쪼잔하다, 인정머리 없다고 소문내고 다녔을 거예요. 호텔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죠. 남편도 중간에서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박미숙 여사님이나 이가영 성격에 아마 어떻게든 우리 호텔에서 피로연을 하려고 하면서 온갖 트집을 잡고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이 맞긴 하다만 그럼 이 손해를 우리가 다 감수하라는 거니? 3억 원이 넘는 돈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랑 고생은 어떡하고. 손해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손해는커녕 그들이 우리에게 주려 했던 그 모욕감,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어머니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놀라움과 함께 이내 강한 지지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평소에는 대범하고 양보심 많은 제 딸이 한 번 선을 넘으면 얼마나 무서운 반격을 하는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제 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피로연 준비 과정부터 결혼식 당일의 시나리오까지 모든 단계와 세부 사항이 이미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계획을 들으시며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더니 마지막에는 나지막이 웃음까지 터뜨리셨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하렴. 우리 딸 마음껏 해봐. 호텔 쪽은 엄마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네가 알아서 다 지시해. 이번 기회에 그 이서방네 식구들한테 확실히 알려주자고. 우리 임씨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확답을 받자 제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호텔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긴 이상 제 계획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며 제 마음속의 차가운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이가영,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고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시나요? 저를 호구로 보셨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선물해드리죠.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실 때 배경이 꽤 시끄러운 걸 보니
백화점에서 이가영과 함께 혼수를 보러 다니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특유의 고압적인 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설이냐? 무슨 일이니?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아무 표정 없이, 하지만 목소리만은 지극히 공손하고 심지어 비위를 맞추는 듯한 톤으로 조절했습니다. 어머님, 가영이랑 쇼핑하시는데 방해한 건 아니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 피로연 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듯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죠. 그래. 무슨 일인데? 말해보거라. 아마 제가 거절하거나 흥정을 하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가영이는 제 하나뿐인 시누이잖아요.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경사인데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 집 같은 호텔에서 하면서 돈 계산하는 건 너무 정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웃기는 일이고요. 저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죠. 저는 이어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말씀대로 전부 진행할게요. 용봉 정상 코스 60테이블, 킹크랩 120마리, 로얄 살루트 30상자까지 저희 호텔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저랑 민준 씨가 가영이에게 주는 통 큰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몇 옥타브는 높아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죠. 전화기를 통해서도 그분의 입이 귀에 걸린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머, 설이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역시 사리분별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야. 그래, 너무 잘 생각했다. 엄마가 널 예뻐하는 보람이 있네. 심지어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손으로 맞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가영아, 내 새언니가 전부 공짜로 해준단다. 엄마가 뭐랬어? 네 새언니가 얼마나 착한데. 이어서 전화기는 이가영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가영이의 가늘고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새언니가 최고예요. 그럼 저 사양 안 할게요. 저 웨딩드레스 베라왕에서 맞췄는데 호텔 장식이랑 엄청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자기 새언니한테 뭘 사양하고 그래. 네가 화려하게 시집가면 우리 얼굴도 사는 건데. 걱정 마. 새언니가 이 지역에서 제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줄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고마워요, 새언니. 이가영은 기쁨에 겨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차갑게 굳었습니다. 연기? 그까짓 거 누가 못하나요? 듣기 좋은 말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높이 띄워드린 만큼 나중에 떨어질 때의 고통은 더욱 클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약속대로 호텔 사모님의 신분으로 시누이의 초호와 피로연 준비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가영과 그녀의 약혼자 장준호 씨에게 연락해 호텔로 와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했죠. 호텔에서 가장 전망 좋은 VIP 접견실에서 저는 화려한 메뉴판과 연회장 장식 시안을 펼쳐놓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전문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가영아, 준호 씨, 이리 와서 봐요.
이게 일단 저희가 잡아본 초안이에요. 피로연은 최고급 용봉 정상 코스로 할 거고요. 메뉴는 두 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고급 식재료, 예를 들면 다금발이나 어란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 새언니가 다 준비해 줄게요. 이가영은 흥분으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럼 이 탕은 불도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디저트에는 최고급 한우 샤토브리앙을 좀 곁들여 주시고요. 옆에 있던 장준호 씨는 조금 미안했는지 멋쩍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가영이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휴, 준호 오빠도 참. 우리 새언니 성의인데 뭘 그렇게 빼요. 새언니가 그랬잖아요. 이왕 하는 거 최고로 해야 한다고. 가영이는 다시 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언니, 무대 배경은 전부 생화로 꾸미고 싶어요. 요즘 에콰도르에서 수입하는 특수 장미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그걸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좋아. 문제 없어. 에콰도르 장미. 바로 구매팀에 연락해서 항공으로 운송하라고 할게. 조명이랑 음향 장비도 최고 사양으로 준비해서 당일 효과가 정말 환상적일 거야. 저는 호화로운 꿈에 젖어 있는 이가영과 그녀의 약혼자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고르세요. 마음껏 고르세요. 비쌀수록 좋고 화려할수록 좋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날의 서프라이즈를 더욱 빛내줄 테니까요. 저는 직접 그들을 데리고 연회장을 보여주며 텅 빈 공간을 가리키며 결혼식 당일의 웅장한 모습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60개의 테이블이 놓이고 모든 테이블보는 최고급 샴페인 골드 색상의 새 것으로 깔릴 거예요. 각 테이블 중앙에는 화려한 플라워 아트 장식이 올라가고요. 입구부터 무대까지 레드카펫이 깔리고 양옆도 모두 생화로 장식할 겁니다. 아, 맞다. 가영아. 하객 맞이하는 곳에 디저트 테이블도 특별하게 준비해 줄게. 초콜릿 퐁듀랑 파티시에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슈가 크래프트 케이크 어때? 하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격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지. 와, 너무 좋아요. 새언니. 역시 새언니 생각은 남달라요. 이가영은 마치 친자매라도 된 것처럼 제 팔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얼굴에 미소를 지우고 곧바로 제 오른팔이자 호텔 운영부의 김 부장님을 호출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호텔을 일군 창립 멤버로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셨고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하는 분이셨죠.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제 시누이 결혼식 피로연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저에게만 직접 보고해 주세요. 노련한 김 부장님은 즉시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첫째, 방금 그들이 요구한 모든 사항들, 불도장, 한우, 에콰도르 장미, 최고급 음향 장비, 파티시의 현장 제작 디저트까지 전부 수용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비용은 최고 시가로 산정해서 단 1원도 빠짐없이 상세 견적서에 기재해 두세요. 둘째, 피로연 당일 가장 입무겁고 믿을 만한 직원 2명을 제 현장 연락책으로 배치해 주세요. 제 지시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음향실과 빔 프로젝터 장비는 당일 우리 쪽에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웨딩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김 부장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음향과 영상 장비는 제가 직접 믿을 만한 직원을 붙여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김 부장님께 추가로 지시할 사항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김 부장님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차질 없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은 이미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의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에 감동했는지 저에 대한 칭찬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난생 처음으로 제게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 제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씨 집안의 복덩이라며 치켜세우셨죠. 저는 그 가식적인 칭찬이 담긴 음성을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복덩이요? 네, 제가 아주 큰 복을 선물해 드릴게요. 시간은 흘러 이가영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우이의 피로연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새언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저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 우리 새언니가 최고라며 저를 껴안기 바빴죠. 마치 지난 몇 년간 제가 베풀었던 수많은 배려와 양보는 이번에 통 큰 선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이가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친구들을 이끌고 호텔에 나타나 진행 상황을 검열했습니다. 올 때마다 연회장 장식이며 메뉴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죠. 오늘은 테이블 윗꽃이 마음에 안 든다며 더 희귀한 난으로 바꿔달라 하고 내일은 메뉴의 해삼 등급이 낮다며 일본산 최고급 건해삼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웃는 얼굴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돌아서서는 김 부장님에게 전부 기록하고 최고급으로 처리하세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단 1원도 빼놓지 마시고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말없이 모든 추가 비용을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했고 그 상세 견적서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영아, 피로연 때 로얄 살루트만 있으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 내가 최고급 샴페인이랑 와인도 추가로 준비해 줄게. 하객들한테 우리 집안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가영은 당연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역시 우리 새언니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새언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언제는 사양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 당신이 누리는 모든 사치가 나중에 당신들 뺨을 후려칠 손바닥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최종 진행 계획서를 시어머니와 이가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오전 11시 18분 하객 입장, 11시 38분 예식 시작, 12시 8분 피로연 시작 및 신랑 신부 행진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도 다 길시로 잘 잡았구나. 설이야,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 그리고 작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호텔 대규모 연회 규정상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작 때 저희 호텔 전속 사회자가 약 5분 정도 진행을 맡습니다.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간단히 소개한 후에 바로 웨딩업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릴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기분이 한껏 들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이런 사소한 제안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죠. 그럼
그럼 너희가 전문가인데 알아서 해야지.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5분이 바로 제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될 무대였으니까요.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김 부장님과 그가 미리 섭외해둔 호텔에서 가장 신뢰받는 베테랑 사회자 박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님, 박 대리님, 다음 주 피로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그 5분 동안 하실 멘트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젊지만 능력이 출중한 박 대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앞부분은 일반적인 감사와 소개 멘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는 대본의 마지막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양가 부모님 소개까지 마치고 나면 아주 열정적이고 깜짝 놀란 듯한 톤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아름다운 신부의 새언니이시자 저희 해운 그랜드 호텔의 임설희 총괄이사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결혼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쁜 순간 직접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뜨거운 박수로 임설희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 대리는 대본을 꼼꼼히 읽고 되뇌었습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톤은 아주 열정적이고 놀란 듯하게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 부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빔 프로젝터와 음향 장비는 반드시 우리 쪽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간 뒤 제 눈짓이나 아주 작은 손짓 하나에 제가 지시한 영상이 즉시 아주 선명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 부장님은 진중하게 약속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음향실은 제가 직접 지키고 영상 송출은 우리 기술팀 에이스인 왕 과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날 제 눈짓에 맞춰 움직여주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은 이미 촘촘하게 짜여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죠. 설이야, 가영이 피로연 준비는 거의 다 됐어? 별 문제 없는 거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어머님이랑 가영이가 원하는 대로 최고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 왜? 내가 잘 못할까봐 걱정돼? 이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러지.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평소와 같지만 어딘가 날이 선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무리라니, 가영이한테 주는 선물이라며 한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가영이랑 아버님, 어머님이 기쁘시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돈 아깝지 않아. 이민주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무언가 더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마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용기는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이가영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이미 이가영과 장준호의 대형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도로 입구부터 연회장까지는 레드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제가 직접 고른 최고급 수입생화 화환들이 빈틈없이 놓여 공기 중에는 값비싼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제 지시에 따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말끔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정중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주차 요원들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고급 세단들을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이 소식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자기 딸이 사돈네 특급 호텔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하는지, 어떤 비싼 음식과 술이 나오는지 마치 온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단정한 샴페인색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서서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다가와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킹크랩은 새벽에 항공으로 도착했고 최상급입니다. 로얄 살루트도 모두 준비됐고 주방에서는 전체 요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음향실과 박 대리도 모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새 옷으로 치장하고 입구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화려한 붉은색 한복의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올림머리를 한 채 아는 얼굴이 보일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김 사모님 오셨네. 어서 와요. 어서. 우리 영감님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비싼 술 많이 준비했으니 마음껏 마셔요. 어때요? 이 정도면 우리 가영이 시집 잘 가는 거 맞죠? 아이고, 다 우리 며느리 설이 덕분이에요. 자기 시누이 결혼식은 꼭 자기네 호텔에서 최고로 해줘야 한다고 어찌나 성하던지 내가 괜찮다고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 착해 빠져서는 시어머니는 모든 공을 제게 돌리면서 그 속에 담긴 과시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야, 사부인, 정말 며느리 잘 두셨네요. 능력도 좋고 통도 크고 가영이가 정말 복이 많아요. 이런 오빠랑 새언니를 둬서 듣자 하니 피로연 코스도 제일 비싼 거고 킹크랩의 로얄 살루트까지 준비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말들이 꿀처럼 시어머니의 귓가에 흘러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뭐려, 다 애들 성이죠.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걸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즐기세요. 마음껏. 그 거짓된 영광을 지금 웃는 만큼 잠시 후에는 더 처참하게 무너지실 테니까요. 11시가 가까워지자 신랑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이가영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는 온갖 금붙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새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이 성대한 광경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식은 연회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꿈속의 성처럼 꾸며진 홀은 조명과 생화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가영이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꽃이 피 흩뿌려진 레드카펫을 걸을 때 하객석에서는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메인 테이블 중앙에 앉은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이민준의 옆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따라 멋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60개의 거대한 원형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와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금박으로 인쇄된 메뉴판에는 값비싼 요리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랐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과 음식, 꽃향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이런 호화로운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아첨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봅니다. 호텔이 다 자기 집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로얄 살루트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칭찬을 즐기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오늘 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시종일관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객들 사이를 누비는 모습, 남편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받는 모습, 그리고 하객들의 진심인지 가식인지 모를 칭찬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김 부장님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그리고 무대 옆에 대기 중인 사회자 박 대리에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언제나 가장 고요한 법이니까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테이블 위에는 킹크랩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로얄 살루트 병도 곳곳에서 비워졌죠. 하객들은 모두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메인 테이블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아첨을 들으며 하늘을 날아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술을 꽤 마셨는지 얼굴이 붉었지만 눈 속의 불안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업체 사회자가 한바탕 게임을 마친 후 준비된 대본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완벽한 결혼식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피로연을 주관해 주신 해운 그랜드 호텔의 전속 사회자분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회자 박 대리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능숙하고 열정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대리의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저희 해운 그랜드 호텔 임직원 일동을 대표하여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가영 양과 장준호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박 대리는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결혼식 뒤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이야기와 묵묵한 지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이 행복을 누리기까지 이 결혼식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마음을 쏟고 가장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박 대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가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도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박 대리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후 가장 열정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새언니이시자 저희 해운 그랜드 호텔의 임설이 총괄이사님이십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조명이 정확하게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을 받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설희 이사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결혼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장 행복한 순간 직접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임설희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청간, 와, 새언니, 올라가세요. 임 이사님, 한 말씀 하시죠. 시댁 쪽 친척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제가 무대에 올라가 더 큰 축의금 봉투나 깜짝 선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제게 속삭였습니다. 설이야, 어서 올라가서 한마디에 아주 멋지게. 그녀의 눈에는 저를 통해 자신의 체면을 한껏 더 세우고 싶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직 제 옆에 있던 남편 이민준만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간절한 만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이야,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제발, 안 돼. 저는 그의 눈을 차갑게 한번 바라본 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긴장감이 아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결의에 찬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저는 박 대리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은 서서히 조용해졌고 모두가 제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시어머니의 기대에 찬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시어머니 박미숙, 시누이 이가영, 그리고 남편 이민준의 표정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곧 엄청난 선물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조용해진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아주 평온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제 동생 가영이와 제부 준호 씨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요.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게 다야 하는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측면의 음향실에 대기하고 있던 김 부장님과 아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가영이의 새언니로서 동생이 이렇게 성대하고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우리 가족 모두가, 특히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해운 그랜드 호텔 역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미묘하지만 단호한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번 피로연의 주관사로서 최고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하객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저는 음향실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곧바로 목소리를 조금 높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다시 한번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 제가 제 동생 부부를 위해 준비한 결혼 선물은 바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등 뒤에서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을 비추고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의 화면이 휙 하고 바뀌었습니다. 로맨틱한 웨딩 사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정교하고 공식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비용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가영님, 장준호님, 신혼 피로연 비용 명세서.
붉고 커다란 제목 아래로 연회장은 순간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텅사리 당설이 바르르 그르 바르르 바르르 다. 굵고 커다란 제목 아래로 연회장은 순간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세서의 내용은 아주 상세하고 명확했습니다. 1. 연회 비용 용봉 정상 코스 60 테이블, 테이블당 200만 원, 소개 1억이 0만 원, 추가, 불도장, 한우 샤토브리앙 등 옵션 비용 별도. 2. 특선 재료, 활 킹크랩 120마리, 마리당 80만 원, 소개구 600만 원. 9. 6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유난히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 주류 및 음료, 로얄 살루트 21년산, 30상자, 소개구 0만 원. 스. 연회장 장식 및 서비스, 에콰도르 장미 생화 장식, 최고급 음향, 조명, 파티시에 초빙 등 소개이 400만 원. 그리고 그 모든 항목의 맨 아래 가장 크고 붉은 글씨로 최종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비용 합계 3억 3천만 원, 330, 0, 0, 3억 3천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하객들은 모두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메인 테이블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그들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산산조각 나더니 이내 극도의 경악과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시누이 이가영의 곱게 화장한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청구서는 이 호화로운 결혼식의 이면에 숨겨진 시댁의 탐욕과 계산을 모든 하객들 앞에 남김없이 까발리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댁 식구들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은 약 3, 4초간 이어졌지만 체감상으로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3억 3천? 세상에 밥 한 끼에 3억이 넘어? 킹크랩 120마리에 로얄 살루트 30상자. 이가영네 정말 대단하네. 아니, 근데 저건 비용 명세서잖아. 청구서 아니야? 새언니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 온갖 추측과 수군거림.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눈빛들이 무대 위에 저와 메인 테이블에서 사색이 된 시댁 식구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마침내 극도의 충격에서 벗어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새하얗게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면도 잊은 채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임설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거 당장 끄라고. 시누이 이가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새언니, 왜 이래요? 미쳤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남편 이민준 역시 무대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주변 친척들에게 붙들려 서리야. 멈춰. 제발.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라며 절망적으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아수라장을 무대 위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지극히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분노로 온몸을 떠는 시어머니를 향해
순수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내빈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제 차분한 목소리에 신기하게도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기다렸죠. 제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얼굴이 잿빛이 된 시어머니와 울고 있는 시누이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제 동생 가영이의 피로연에 들어간 상세 비용 내역서입니다. 총 3억 3천만 원. 물론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말투를 미묘하게 바꾸며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이씨 집안과 장씨 집안의 모든 친지분들을 모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선언했습니다. 저 임설이가 새언니로서 제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피로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 개인 사비로 제 동생이 가영을 위해 전액 대납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납이라는 단어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례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대납. 공짜가 아니라 대납이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 아니야? 대납. 그것은 증여도 무료 제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일단 제가 대신 내주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시댁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임설이 개인이 사비를 털어 이 3억 3천만 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제 동생 부부에게 주는 결혼 선물입니다. 저희 해운 그랜드 호텔은 경영체로서 모든 회계가 투명해야 하기에 이미 제 개인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호텔과 이번 피로연 비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말은 시댁이 호텔의 돈을 공짜로 이용하려 했던 얄팍한 속셈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3억 3천만 원이 이제 호텔이 아닌 임설이 개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쐐기였습니다. 임설이 너희 천하에 몹쓸 것. 누가 너더러 대신 내달랬어. 분명히 공짜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시누이 역시 새언니 때문에 내 결혼식 다 망쳤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며 울부짖었죠. 그들의 발악은 오히려 그들의 탐욕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며느리 돈으로 3억짜리 공짜 잔치를 하려고 했구나. 나 뜨거워서 정말 저 집안이랑은 상종도 말아야지. 온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메인 테이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했던 결혼식은 한 집안의 탐욕과 몰락을 보여주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무대 위에서 차갑게 지켜보며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체면, 당신들이 직접 걷어찬 겁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은 듯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이민주는 정신없이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시누이 이가영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모든 혼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재빨리 스크린에 청구서를 끄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더 이상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인 테이블 쪽만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기절했나 봐. 하긴 3억 3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온 하객 앞에서 받았으니 나라도 쓰러지겠다. 그러게 누가 며느리 등쳐먹으랬나. 쌤통이다. 이야, 저 집안은 이제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네. 저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김 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장님, 구급차 부르세요. 형식상이라도요. 그리고 보안팀의 지시에서 질서는 유지하되 사람들이 구경하는 걸 막지는 마세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척하며 실려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허둥지둥 구급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비어가는 연회장을 등졌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저를 복도로 끌고 나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랬어? 우리 엄마, 내 동생, 우리 가족 얼굴에 똥칠을 해야만 속이 시원했어? 저는 잡혔던 팔목을 문지르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나? 그럼 나는? 당신 내 가족들이 합심해서 내 돈 3억 3천만 원을 공짜로 뜯어내려 할 때 내 체면, 우리 엄마 호텔의 입장은 생각해봤어? 그건 우리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본 소리? 60테이블, 킹크랩 120마리, 로얄 살루트 30상자가 그냥 해본 소리라고? 이민준,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 내 집, 그 돈 갚을 능력 있어? 처음부터 공짜로 뜯어낼 생각이었잖아. 공짜로 뜯어낼 생각이었잖아. 제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향했던 시댁 식구들이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꾀병이었는지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저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텅 빈 연회장 옆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하객들이 떠나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대단한 구경했네. 그 집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어. 그러게. 박미숙 그 아줌마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어떡한데? 꼴 좋다. 남편이란 사람은 또 어떻고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 모든 여론은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시댁이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들은 동네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날 밤 이민준이 술에 취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설이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어?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건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이 제게서 직간접적으로 받아간 돈과 물품들을 정리한 목록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이야. 이번 3억 3천만 원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해? 당신들은 날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지갑으로 봤을 뿐이야. 이제 더는 못 참아. 저는 그에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 난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이 없어. 그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하되 피로연 대납금 3억 3천만 원은 명백한 채무임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빚이라는 족쇄를 그들의 발목에 영원히 채워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 경영에만 전념했고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오히려 시댁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자 제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반면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정말 몸져 누웠고 시누이 이가영은 결혼 초부터 남편과 삐걱거리다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설이야. 아니, 이미사.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그 돈만이라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자. 저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이고 정은 정이죠. 그리고 박미숙 여사님, 당신들이 그 황당한 요구를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량함은 나약함이 아니고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시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가시는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니까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